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60대 남성입니다. 부부가 결혼해 100년 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함께 늙어가기도 어렵고 거기에 행복까지 더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생각해보면 나무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어 가족이 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전 그 어려운 일을 당연히 해내고 싶었고 제 인생의 두 번째 결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내 아이들의 엄마고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오면서 죽어야만 헤어지는 동료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를 보면 사랑스럽다거나 설레진 않았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랬지 우스갯소리로 30년 넘게 살면서 아내 보고 설레면 그건 심장에 병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동반자로서 존경하기도 하고 내 가족이라는 애틋함은 있지만요. 여느 부부가 그렇듯 저희 역시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가 은퇴한 후 부쩍 불만이 많아진 아내가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해. 황혼이혼. 그거 하자고. 갑자기 됐든 그게 무슨 소리야? 신밥 먹었어? 나 도저히 황정석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왜? 아이 따뜻한 밥 먹고 왜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따뜻한 밥 누가 차려? 내가 차려.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남들은 은퇴하면 남편이 차려준 밥도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나는 은퇴가 없어? 당신은 회사 은퇴라도 하지. 나는 주부 언제 은퇴하는 건데? 갑자기 왜 안 하던 밥 타령이야? 내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미정이 남편은 이번에 미정이 환갑이라고 아시아 크루즈 여행 가자고 했답디다. 당신은 그런 거 있어? 아시아 크루즈는 개뿔. 제주도 한 번을 가자고 안 하는데. 그 양반이야. 저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렇지. 그 집 시댁 경매로 날아갈 뻔한 거 그 집 남편이 재산 팔아먹은 거라며. 그 정도면 자기 처 눈치 볼만하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썼는데 할 말 있겠어? 어쨌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당신 황종석이한테 영원히 은퇴하겠다 이거야. 갑작스러운 아내의 요구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그저 토정인가 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 아내 역시 노력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밥이야 원래 아내가 하던 일이니 배려하지 못한 건 맞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밥 짓고 간단한 국 끓이는 정도였고 아내 입맛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10년 전인가 생일날 하던 미역국 타령을 하길래 끓여준 적이 있는데 맛대가리 없이 끓였다고 명박이나 받았죠. 어차피 해줘도 곱게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갑자기 밥 타령인가 했어요. 아내의 이혼 선언에 놀란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해서 어엿한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이 중재하려고 했었죠. 엄마,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왜 못 살아? 혼자 사는 게 걱정인 건 네 아빠지.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하냐, 밥을 해먹길 하냐. 나는 할 만큼 했고 미정이처럼 신나게 놀러나 다니고 싶다 이거야. 아유, 미정이 이모는 삼촌처럼 똑같이 은퇴했으니까 그렇지. 미정이 이모도 식당 일에 학교 급식실에 얼마나 고생했었어? 엄마는 평생 밖에서 일 한 번 하지 않아놓고서 무슨? 아이고, 자식 새끼 나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지. 너 마누라한테도 그럴래? 인선이한테도 그럴 거냐고. 너 그러기만 해. 아주 네 아버지처럼 나중에 소박 맞아. 인선이는 일하니까 당연히 내가 안 그러지.
나도 평생 일했어. 가정주부로서 평생 할 거 제대로 했다고. 한창 아이들 학비가 필요할 땐 저도 아내가 맞벌이를 했으면 하고 바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만큼 아내가 집안 일에 집중했으면 싶었거든요. 게다가 젊었을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도 있어서 와이프 돈 벌어오게 하는 남편이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완벽하게 했느냐?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사 일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가계부는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은퇴 후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벌어다 준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애들 부족함 없이 키웠고 아내는 경제권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아내 친정에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희 집에서 다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돈 벌어다 주는 생색은 하늘에 맹세하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거예요. 제가 마치 돈 좀 벌어다 주고 평생 부려 먹은 것도 모자라 은퇴 후까지 고생시킨 것 같잖아요. 내가 보기엔 엄마가 좀 서운해서 그러는 것 같아. 옛날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딱딱 정해져 있었다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 엄마 또래분들도 점점 생각이 바뀌는 추세고 이번엔 아빠가 좀 져줘. 뭘 어떻게 져줘? 내가 뭐 삼시세끼를 해달라고 했어? 진수성찬을 차려달라고 했어? 그냥 배려받고 싶은 거지. 엄마 말 들어보면 다른 집 아저씨들은 아내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행동을 해서 부럽다는 것 같아. 아빠도 조금만 좀 배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딸이 아내 마음을 대변해주며 설득하니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안 하던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선언 이후 파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밥상 차리지 않는 아내를 대신해 부족한 솜씨나마 아침도 차려주고 점심은 오붓하게 나가서 먹자고 챙겼죠. 세탁기에 돌아간 빨래를 갖다 널고 개우는 일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 노력을 빈정대며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혼한다고 하니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같네. 그런 거 해도 소용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재산이나 분할해줘. 아유, 왜 그래? 내가 잘하겠다잖아. 그래도 사람 노력은 봐줘야지. 내가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는데 당신 친구 중에 나처럼 성실하게 돈 따박따박 벌어다 준 사람 없잖아. 내가 적게 벌어다 주기는 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적게 벌어다 줬어? 누가 보면 평생 돈천은 벌어다 준 줄 알겠네. 당신 맞벌이 시킬 필요 없게 매달 부족함 없이 벌어다 준 건 맞잖아. 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사시라고요. 예? 아유, 유진애야, 왜 그러냐 진짜. 나이 들어 뒤늦게 사춘기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보든지.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난 이혼 말고 바라는 거 없어. 당신이 해주는 그 맛대가리 없는 아침이나 어설프게 개운 빨래 같은 거 하나도 안 고맙다고. 살다 제가 60 넘어 그런 일로 아내와 다투고 이혼을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고민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었죠. 그러자 저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순간이 온 겁니다. 평생을 그냥 사람 부려먹기만 하고 나는 아주 지 종이야 뭐야? 뭐?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내가 언제 당신을 부려먹어? 나 평생 매달 수백 벌어다 주면서 용돈 20만 원, 30만 원으로 산 사람이야.
그마저도 그거 모아다가 물건 하나 사면 얼마나 눈치를 줬어? 비상금 모아다가 생활비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생각만 한다고 면박 줬잖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고. 남자가 용돈 2, 30이면 충분하지. 집에서 밥 해주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당신이 담배를 피워 뭐를 해? 기름값도 다 따로 나가는데 30이면 떡을 치지. 당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나도 그땐 진짜 못 참아.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하면 이혼하자고. 아니, 한쪽이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러는 건데? 당신, 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평생 밥 해줄 여자 필요한 거잖아. 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정말로 아내를 밥통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답답한 가슴팍 두드리며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자식들도 다 반대하고 오로지 아내만 원하는 일이었지만 저도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싸우기도 싸웠지만 그렇다고 서류 정리하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원하면 어디 혼자 자유롭게 잘 살아보라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줬죠. 물론 아내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더는 미련을 두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자기 없이 어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보자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제가 아내 없는 삶을 살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었죠. 다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저와 30년 동안 살아준 대가로 재산 분할도 확실히 해서 줬어요. 재산 분할을 하면서 살던 집을 팔아 둘 다 이사했고 자식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서로 사는 집은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 울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평생 집에 오면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있고 내가 챙기지 않아도 깨끗한 집과 빨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뒤늦게 사소한 곳에서 아내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제가 좀 무심했다 싶어 후회도 됐죠. 그렇다고 이혼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무심했던 것만큼 이혼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니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자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혼 후 물 만난 고기처럼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고요. 갑작스러운 이혼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됐는지 서류 정리하고 며칠 후 위경련에 쓰러져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무심하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씁쓸했었죠. 아빠, 밥은 먹었어? 안디가 챙겨다 준 반찬에다가 잘 먹었어. 시아는 잘 있어? 우리 딸도 방금 분유 한 잔 제대로 먹고 뻗었어. 이번 주말에 윤서방이랑 시아 데리고 갈게. 너무 자주 오진 말고 장인 장모 이혼해. 괜히 윤서방 등만 터질라. 그냥 가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뭐. 엄마는 이번에도 미정이 이모랑 일본 여행 갔더라. 엊그제 백두산 갔다 오더니 언제 간 줄도 모르게 일본이야. 살판 났네. 늘 그렇게 재미나게 살라고 해. 아빠는 괜찮아? 맨날 집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안 그래도 집에 혼자 있으려니 좀 무료해서 뭐 일이나 알아보려고. 그래도 평생 배워먹을 기술이 있으니 돈이나 벌어서 우리 손자들 용돈이나 벌어야지. 아빠, 이제 60대야. 몸 사려가면서 해. 연락 없어도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아빠가 애냐? 참나.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끊어. 이혼 후 기다렸다는 듯이 여행을 다닌다는 아내의 소식에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라도 즐겁게 산다는데 싫어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 역시 이혼 후 제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말과 달리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긴 했지만 아내가 없다고 해서 제 하루가 엉망이 되진 않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 집안 청소나 빨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딸과 며느리가 챙겨주는 반찬의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었죠. 게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집 근처 반찬 가게를 찾아가거나 배달을 시키면 되니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점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점이었어요. 와, 이 종식이 이 자식 이혼하고 우리 모임 빠짐없이 나오는 것 좀 봐. 진작 그렇게 살지. 너 너무 재수씨 눈치 보고 살았어. 눈치는 무슨. 그냥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거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고 살아 이혼당했냐? 에휴. 먹는 건 좀 잘 챙겨 드세요. 종석 씨도 이 사람처럼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을 텐데. 이 사람아,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먹고 살 걱정을 해. 이 자식 자식한테 물려줄 돈은 없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을걸. 그래도 계속 사다 드시면 몸에 안 좋지. 김치 같은 건 있으세요? 다음에 이 사람 편에 김치 보낼 테니까 두고두고 드세요. 아닙니다, 재수씨. 이 자식들이 그래도 챙겨주는 게 많아서 냉장고가 아주 가득가득하네요. 야, 임마. 그냥 준다고 할 때 받아. 자식들이 챙겨주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딸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불우이웃돕기처럼 나눠주면 받으라고. 내가 무슨 불우이웃이냐? 말년에 이혼당하면 불우이웃이지 그럼 뭐냐?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찬찬히 잘 생각해보니 제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친구들과 그런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아내 눈치에 해본 적 없던 골프도 시작해 저도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제가 평생 전기 설비로 먹고 산 사람이라 일자리도 금방 구해서 할 수 있었어요. 평일에는 일을 하다 저녁이나 주말에 통해 친구들을 만나는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덧 아내가 없는 집, 스스로 차려 먹는 밥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친구들 모임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 친구 와이프의 친구가 함께 나왔더라고요. 인사해. 우리 마누라 불알 친구 서혜란 씨. 이 사람이? 우리가 불알이 어딨어. 제 고향 친구예요. 혼자 적적하고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혜란 씨도 남편 먼저 보내고 한 15년 됐나? 적적한 사람들끼리 짝짝꿍 잘 놀아봐. 당신도 참. 사람 불편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럴까봐 안 데리고 오려다가 겨우 온 건데. 뭐 어때? 짝 없는 사람끼리 짝꿍 돼서 사는 거지. 혜란 씨도 좋은 사람 있으면 좀 곁을 내주고 그래요. 종석이 이 자식이 좀 무뚝뚝하고 유머가 없어 그렇지. 애가 성실하고 참 착해. 이 사람이 유일하게 만난다고 해도 별말 안 하는 놈이 총석이에요. 와이프가 인정한 친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야, 임마, 취했어? 그만해. 그 여자는 15년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자식이 셋이었는데 전부 결혼하거나 독립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친구가 일부러 그랬는지 종종 데리고 나와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말수가 적고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호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좋아서였는지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배려 있는 자세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자꾸 그 여자를 바라보게 됐고 관심이 생긴 겁니다.
친구도 제 마음을 눈치채고는 옆에서 자꾸 불을 지피더라고요. 정석이 너 에란 씨한테 마음 있지? 마음은 무슨? 속일 사람을 속여라. 내가 너 하루 이틀 보냐? 우리 시간 별로 없다. 우리가 뭐 20대 30대 청춘도 아니고 재고 따질 시간이 어딨어. 이 사람이다 싶으면 붙들고 같이 의지해 사는 거지. 얼마나 산다고. 애들도 있는데 다른 여자랑 사는 것도 웃기잖아. 웃기긴? 애들이 뭐 다들 지 가정 꾸리고 사는데 아버지가 괜찮은 여자랑 같이 새 출발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애들 눈치 보지 마. 인생 짧다. 결국 추운 밤 살부대 끼고 체온 나눠주는 건 마누라라 이거야. 100세 시대에 혼자 30년 넘게 궁상 맞게 살지 말고 잡아. 솔직히 저도 친구와 생각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더더욱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기도 해서 그런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이들에게 먼저 그 사실을 의논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전처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이혼도 모자라 재혼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잘 됐네. 아빠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괜찮은 분이실 것 같고. 어? 아이, 괜찮다고? 뭐 어때요? 우리 다 결혼했고 아빠 재혼이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황영주 안 그래? 그건 그렇지.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 엄마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엄마 사는 거 보고 난 그냥 마음을 좀 놨어. 두 분 다 본인들 인생인데. 그래 아빠. 괜히 우리 생각하지 말고 괜찮은 분이면 한번 만나봐. 단 진짜 괜찮은 분이어야 해. 괜히 이상한 여자한테 넘어간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아유 그런 사람 아니야. 경수 삼촌 알지? 경수 와이프가 소개시켜준 거야. 그래? 그분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도 자리 한번 마련해줘. 그래도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라는데 얼굴은 뵈야지. 제 걱정과 달리 그 사람과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맨날 친구의 친구 와이프 끼어서 만나다 단둘이 만나 식당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혼하니 생각지도 못하게 연애하는 기분도 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저나 그 사람이나 성향이 비슷해 잔잔한 호수 같은 만남을 지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전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해? 뭐 하긴 그냥 TV 보지.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을 하나? 우리가 뭐 언제 일 말고 연락한 적 있어? 이혼 후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잖아. 그러게. 연락 좀 하고 살지. 내가 안 한다고 당신도 안 해? 내 연락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밥은 잘 해먹고 살아? 어, 반찬 좀 해다 줘? 아유 필요 없어. 해주는 사람 많아. 참나. 뭐 누구? 여자라도 생겼어? 뭔 상관이야. 할 말 없으면 끊어. 그때까지만 해도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했어요. 알고 보니 딸에게서 저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연락한 것이었죠. 제가 이혼한 점처의 삶에 훈수 두지 않았던 것처럼 전처도 제 삶에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더는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처는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오전에 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녁에 꼭 받을 때까지 전화하곤 했어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 전화의 안부만 묻는데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적도 무시한 적도 많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몸살인가? 몸이 너무 아프네. 그래. 그럼 병원을 가지 왜? 아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119라도 부르든지 영주나 영주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그래? 아휴, 사람이 아프다는데 좀 와주면 안 돼? 아무리 남이 됐다지만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30년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의무 없어. 그러기 싫어 이혼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법적 배우자도 아닌데 병원까지 가줘야 해? 당신도 나 응급실 실려갔을 때 연락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서운한 소리야? 그래서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휴, 쪼잔해. 남자가 그런 걸 다 품고 살아? 그래, 나 쪼잔한 남자야.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야? 어디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 몸살에 무슨. 끊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연락했다 성질이 팍 났다가도 그래도 아프다는데 싶어 딸한테 따로 연락은 했어요. 놀란 딸이 불이 나게 찾아간 모양인데 밤늦게 허탈하다는 듯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갔다 오는 길이야. 많이 아프든? 아니, 완전 꾀병이었어. 열도 없고 그냥 살짝 감기 기운 있는 정도인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비상약은 사다 두고 왔고. 그래, 잘했다. 요즘 들어 부쩍 아빠 얘기 묻는 게 좀 우울해하는 것 같기도 해. 무례한다고? 왜? 모르지. 노는 게 질렸나? 요즘은 미정이 이모도 안 만나는 것 같고 심심하다고 연락하는 일이 많아서 그럼 일이라도 하랬더니 일할 것 같진 않아. 네 엄마가 퍽이나 밖에서 일하겠다. 별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영주 네 고생만 시켰네. 윤서방이랑 같이 간 거야? 아니, 시아 때문에 나 혼자 왔다 가는 길이야. 다음엔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마. 전처는 이혼 후 1년을 여행 다니며 놀기만 하더니 지쳤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이나 딸한테 연락해 오라고 보자고 하는 일도 많아 괜히 자식들 등만 터졌죠. 부모가 이혼의 양쪽으로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끔 연락만 하자고 했었어요. 만나게 된 그 여자가 집에 반찬도 채워주니 며느리나 딸이 따로 챙겨줄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음식도 잘만 먹고 살던 전처가 자식들한테 연락해 이런저런 핑계로 챙겨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음식을 못하겠다. 나이 들어 입맛이 변했는지 남이 해준 반찬이 더 맛있다면서요. 저 챙기듯 챙기면 되니 그것까지 별 문제 없이 하는 것 같더니 돈 문제에 자식들도 터진 겁니다.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이제부터 매달 용돈 달래. 나 50, 오빠 50, 이렇게 팩.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시합 봐주셔서 매달 어머님께 드려야 하는 돈도 있는데 50을 어떻게 줘?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돈을 달래? 몰라. 그새 여행하느라고 다 쓴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는 하는데 대체 돈을 어디다 쓰고 매달 100만 원씩 자식들한테 받겠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 그러면 시합 봐주라고, 시합 봐주면 더 주겠다고 했더니 그건 싫대. 애 맡기지 말라고, 어머님은 애 봐주시면서도 용돈 됐다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모으라고 말이라도 해주시는데 내가 시아빠한테 민망해서 혼났어. 아빠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돈은 보내지 말고. 딸 하소연을 듣는데 저도 성질이 팍 나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키웠지만 경제권을 가진 전처가 따로 모아둔 돈은 없어 애들 결혼할 때 한 푼 해준 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식의 짐은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전초에게 먼저 연락해 따졌죠. 당신 윤기랑 영주한테 돈 달랬어? 제정신이야? 애 키우고 살게 해도 빠듯한 살림에 무슨 용돈 타령이야?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에 둘 다 버는데 나 50씩 챙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래? 애들이 당신 용돈 챙겨주려고 이래? 하여간 일을 해봤어야 알지.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아둥바둥 살겠다고 대출금 갖고 애 키우고 사는데 부모란 사람이 그렇게 걸림돌처럼 굴 거야? 일을 해, 일을.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집에서 놀아? 당신 친구 미정이처럼 식당에 나가든 급식 일을 하든 뭐든 일을 하라고. 이 나이에 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시작해? 아주 일 한번 했다고 요새는. 돈은 내가 적게 준 것도 아닌데 집 구하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설마 1년 동안 여행한다고 다 쓴 건 아닐 거고 돈을 어쩌다 애들한테 달에 100이나 손을 벌려? 아휴, 내가 그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당신이 나 도와줄 거 아니면 끼어들지 마. 애들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안 끼어들어? 경고했어. 애들한테 돈 받기만 해? 받으면 어쩔 건데? 참나. 애들 부담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끊었지만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처럼 제 갈 길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있으니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한 번씩 몇십만 원씩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까지야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처가 일 못할 만큼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젊어서는 저한테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한테 경제적 의존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도움을 안 주면 마트든 식당이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 사고 났어. 뭐? 무슨 사고? 교통사고래. 지금 병원이야. 얼마나 다쳤는데? 많이 다쳤어? 아니, 그냥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 그럼 많이 다친 건 아니네. 그래도 정밀 검사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엄마가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가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말이 엄마가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뛰어들었대.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위반사항 아무것도 없고 보도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서 피할 새도 없었다나 봐. 뭐?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히 서 있다가 도로로 튀어나와?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엄마 하는 소리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험금 타려고 그랬던 것 같아. 뭐? 보험금? 알고 보니 전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 상황 판단력이 떨어진 건지 요즘 차에 블랙박스가 전 후방으로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금방 들통날 쇼를 했으니 운전자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오히려 전처가 합의를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보험사 측에서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런 짓을 벌입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병원에 찾아가 한마디 했죠. 나이롱 환자네. 뭐하러 버티고 있어? 하루하루 병원비 낼 돈은 있고. 참나. 그래도 다쳤다고 하니 얼굴은 보네. 톡만 나잔 소리도 안 하더니. 내가 당신을 뭐하러 만나? 나 싫다는 사람한테 내가 미련 두는 사람이야? 자식들한테 창피하게 살지는 말자. 윤서방이랑 며느리한테 낙뜨겁지도 않아. 당신이나 잘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퍽이나 알아서 하면
아유, 됐고. 조용히 살자, 조용히. 애들한테 피해되지 않게. 알겠어? 그 여자는 뭐 잘해줘? 신경 꺼. 참나. 그래도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네. 아무렴 내가 하자던 이혼이라지만 우리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1년 만에 새 여자 만날 줄은 몰랐지. 혹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 아니야? 이혼 기다렸다가 한 거 아니냐고. 뭐? 진짜 당신이란 사람 머릿속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을 말지, 말을 말아. 왜 대답을 못해? 경수 씨가 소개시켜줬다며. 그동안 경수 씨 만날 때마다 봤던 여자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니라고 말은 쉽지. 그 속에 음흉한 진실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 참나. 당신도 남자들 만나 쌍쌍으로 여행 다니고 그랬다며. 내가 뭐 그거에 대해 왈가왈부한 적이 있어? 우리 이혼했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누굴 만나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내가 같아? 나는 그냥 친구처럼 짝지어서 놀러 간 거고, 당신은 진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유, 남사스럽게.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여자 없이는 못 사나 보지? 됐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듣자고 여기 왔겠냐. 애들한테 짐대서 팽당하지나 말고 알아서 잘해. 훈수도 여기까지야.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전처에게 저는 조금의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헤어지고 나서야 그런 걸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살 때는 그저 내 안에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 품어주기나 했지 그런 성격일 줄 잘 몰랐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큼 싫어하는 줄도 몰랐고요.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사람 마음 알기 참 힘들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죠. 그 뒤로도 천덕꾸러기처럼 구는 전처 때문에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혼만 안 했어도 애들이 전처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아이들에게만 떠넘긴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전처 때문에 골치 아플 때 제게 힘이 다시 준 사람은 그 여자였어요. 전처 이야기를 대놓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걸 다 알아주고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따 저녁에 시간 맞춰 데리러 나갈 테니까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 그럼 제가 찬거리 좀 만들어서 둘 테니까 와서 가지고 가서 드세요. 왜 나오지 않고? 안 그래도 애들 엄마 때문에 힘든데 저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알고 있었어.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아유, 그러지 말고 나와요. 일단 저녁은 같이 먹게. 그렇게 애써 불러서 나오면 됐다는데도 그 사이에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반찬을 싸서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나면 전처나 집안 문제로 머리 아플 일 없게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유튜브 사연 이야기나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다 보니 여자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전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전처는 말끝마다 불평불만이 많아 결국 남 욕으로 끝나거나 자기 처지 비관으로 끝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전처와는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그 여자는 대화라는 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여자도 동의해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대신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제 아이들도 그렇고 종석 씨 아이들도 그렇고 이 나이에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저도 종석 씨도 서로 함께 살기 위한 동반자가 필요한 거지 법적인 배우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행여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먼저 배려를 해준 겁니다. 사실 재산이랄 게 많지도 않아서 저희 애들은 별 생각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여자 생각은 생각보다 세심했어요. 말이 동거인이고 사실혼 관계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집, 내 입맛에 맞춘 음식이 준비되었죠. 게다가 일하고 돌아와 종일 뭘 했는지 웃으며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 전처와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저도 전처도 서로가 좋아 결혼해 부부로 살았는데 언제부터 그랬나 싶었죠. 물론 전처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 보니 지금과는 사정이 다를 만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어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자식들과 인사시키고 딸은 가끔 와서 아내가 해준 밥을 먹고 가곤 했죠. 그런데 딸이 불평스럽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요즘 만나는 남자 있는 것 같은데 순 날건달 같은 사람이야. 영, 엉망인 것 같아? 경제력도 별로인 것 같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은 적 있는데 하나하나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더라고. 그나마 봐줄 만한 건 얼굴? 그렇다고 막 대단하게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쩔쩔매는지. 영 아니다 싶은 거 아니면 그냥 신경 꺼. 뭐 엄마 인생인데. 나도 아는데 아빠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사는 거 보니 아쉬워서 그렇지. 엄마도 그러면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딸의 마음이 이해도 됐습니다. 이왕 부모가 이혼했으면 자식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겠죠. 그건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처가 누굴 만나든 그건 전처의 일이지 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또 뜸하던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해? 용건이나 말해.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난 용현 씨랑 사우나 왔어. 되게 큰 사우나 있잖아. 마사지도 하고 노래방도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사우나 하면서 땀짝 빼고 나왔더니 나 먹으라고 식혜랑 계란 사둔 거 있지? 그래서 뭐? 아, 누가 당신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 궁금할 수도 있고. 안 궁금해. 당신 누구 만나는지, 당신이 뭐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쓸데없이 연락 좀 하지 마. 그 여자는 잘해줘. 영주 말 들어보니까 꽤 조신 떠는 여자 같댄데.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 아니야. 별일이네. 당신이 여자 편 들 줄도 알고. 언제 한번 만나지? 그냥 친구처럼 다 같이 만나면 좋잖아. 안 좋아. 그러고 싶지도 않고. 끊어. 애들 문제 아니면 연락하지 좀 말고. 그렇게 한 번씩 전화해 신소리 하는데 이칠만 하다가도 열이 다 받곤 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처가 저한테 미련 떠는 건 줄을 몰랐어요. 괜히 내가 재혼한다고 하니 심술이 나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참 세상 좁더라고요. 가을 단풍이 예쁘게 들어 아내와 함께 내장산에 가던 길이었어요. 휴게소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툭 치는 겁니다. 어머, 용기 아빠! 어? 아이,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왜는 단풍 구경 가지. 설마 당신도? 참나, 아는 산이 여기밖에 없어? 평생 내장산밖에 안 데리고 가주더니 새 사람 들여서도 내장산이야?
남이산 내장산을 가든 순대산을 가든 뭔 상관이야. 갈 길이나 가. 만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면 환영이라도 할 텐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고 해서 반가울 사람도 아니었어요. 때마침 화장실에 갔던 아내가 다가왔고 아내는 귀신같이 그 사람을 알아채곤 아는 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주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영주 아빠랑 같이 산다고. 아, 영주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참 여성스럽고 곱네요. 영주가 아빠 새장가 잘 들었다고 야단이던데. 내장산 가는 길이라면서요? 우리도 내장산 가는 길인데 모처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가실래요? 뭘 같이 가? 인연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갈 길 가. 말 좀 곱게 해.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때요? 같이 갈래요? 전처는 사람 불편하게 자꾸 채근했고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고 저 역시 전처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에 올랐는데 멀리 그제야 화장실에서 느릿느릿 나오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딸이 날건달 같다는 말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나이를 헛수로 먹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게 끝이면 좋았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산에 가서 만난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바짝부터 쫓아오는지 모처럼 떠난 단풍 구경에 기분만 잡쳤죠. 얼떨결에 동행하게 된 것도 모자라 그 날건달 같은 놈이 자꾸 제 아내한테 추근덕거리는 겁니다. 같이 산다면서요? 얼마나 됐어요? 아, 네. 아니,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내로 끝나는 법이 어딨습니까? 이야기하기 싫다는 건가? 아유, 너무 내숭 떤다. 여자가 너무 그래도 재미가 없는 건데.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건데. 그 정도도 못 물어보나? 이 남자가 밤일 잘하는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민하기는. 이봐요!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이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하여간 사람이 유머가 없어, 유머가. 그게 유머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건데 그게 유머라고? 아유, 발끈하시긴. 나야 뭐 들은 게 있어 떠본 이야기인데 그렇게 발끈하는 걸 보니 내가 들은 게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어이구, 그만해. 진짜 이 사람이. 여보, 그만하고 가요. 선을 넘는 저질스러운 말에 폭발하던 그때 보다 못한 아내가 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참아야 했죠. 결국 단풍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전처 생각만 하면 그냥 이가 갈렸습니다. 골라도 어떻게 그런 놈을 만났나 싶으면서도 옆에서 거들던 모습을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산에서 있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라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라 놀라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뛰어갔는데 글쎄 그 자리에 그 날건달 같은 놈도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승은 언니 가게까지 찾아와서 자꾸 행패를 부려서요. 조항재 씨가 영업 방해로 신고당해 오게 된 거예요. 본인 말로는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이건 문제가 되죠. 예? 연인이요? 대체 누가요? 이 사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경찰관 양반, 내가 저 남자 전처랑 그렇고 그런 사이거든요. 내가 저 양반이랑 취향이 같은가?
일전에 보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이쪽이랑 좀 잘해볼까 싶어서 왔지. 이 자식이. 아유, 선생님, 진정하세요. 조항재 씨, 이거 엄연히 스토킹에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말이 그렇다고요, 말이. 그냥 좀 심심해서 찾아간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기는. 가만 생각해보니 내 스타일 아니네. 유난 떠는 거 보면. 처벌 안 됩니까? 딱히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 정도로 처벌은 힘들어요. 훈방 조치될 겁니다. 마음 같아선 귀싸대기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는데 도덕적인 사람이라 그게 안 되더군요. 아내는 가끔 아는 언니가 하는 옷가게에 나가 일을 봐주곤 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이었는데 전처가 딸에게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가끔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기가 막힌 전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되든 안 되든 고소하겠다고 우기자 갑자기 안 되겠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왜 이래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해본 소리. 나 그거 지네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뭐라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런 짓을 안 하고 시켰다는 거야? 게르게 적당히 깨붓고 살지. 뭐하러 전처 눈에 나는 짓을 해?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저 여자 꼬셔달라고 했겠어. 나도 은밀히 말해 남자친구인데 물론 지금은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전처가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미친놈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전처한테 전화해보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거기다 어처구니 없게 그 모든 일을 제 탓을 하며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시켰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내가 그러라고 했어. 당신 돌았어?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해? 내가 이혼하잔다고 덥석 이혼해? 이혼해 산다고 해서 1년 만에 여자를 만나? 여보 당신 하면서 아주 살판 났더만. 나 보란 듯이 그러고 사니까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당신 보란 듯이 살았대? 난 당신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고 나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여자한테 퍽이나 다정하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재결합해. 뭐?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적당히 데리고만 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당신도 은근히 재결합 팔았을 거 아니야. 기어이 내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야겠어? 당신이 좀 미안하다면서 다가와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헤어졌어. 이미 남남이라고. 내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게 당신 때문인 줄 알아? 애들 때문이야, 애들. 애들 배려해서 안 한 거라고. 당신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윤기 아빠, 그러지 마. 나 당신이랑 이혼해 살면서 자유롭기도 했지만 나도 잘 알았어.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잘 살았던 거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도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아니면 밥도 못 먹잖아. 당신도 나 그리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당신이랑은 말할 가치가 없다 정말. 이혼해서 당신 밑바닥 보는 기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뒤늦게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자는 아내의 말에 흔들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아이들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착잡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사과하는데 문득 전처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있던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괜히 여지를 줬나 싶어 아내에게 혼인신고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죠.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는 해놔야겠다 싶던 차 갑자기 아들이 전화해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대학 때 미국으로 유학 갈 기회 있었잖아. 갑자기 그건 왜? 그거, 아빠가 엄마 몰래 돈 빼돌려서 주식하다가 돈 없어서 못 가게 된 거라는데, 그게 사실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식이라니, 돈을 빼돌리다니. 그때 너 유학 보내라고 조금 모아둔 돈에 네 할아버지가 보낸 돈, 그거 다 네 외가로 들어간 거야. 네 외할머니가 사고 쳐서. 뭐?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나 유학 못 간 거라고, 아빠가 바람 피워 이혼할 뻔한 것도 엄마가 참아주고 살았다는데 그것도 아니지? 이 사람이 진짜? 윤기야, 아빠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평생 여자 문제로 네 엄마 속 썩힌 적 없는 사람이야. 근데 뭐? 이 바람을 피워? 아주 작정을 했어. 네 엄마가 니네한테 나쁜 아빠 프레임 씌우려고 아주 작정을 했나 보다. 믿지도 않았어. 엄마 요즘 왜 그러는지 몰라. 맨날 인선이한테도 전화해서 아빠 욕만 하고 하소연만 해대니까 이 사람도 너무 힘들대. 받지 말라 그래. 아예 차단을 시켜. 뭐하러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하다 이젠 애들한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장모님 문제로 처가에 수천이 들어갔을 때 저는 장인 장모님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별말 안 했습니다. 그걸로 아들 유학 못 보낸 건 두고두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원망도 안 했고요. 그런데 자기 집안 문제로 나간 돈을 제 탓을 하질 않나. 일부러 여자 문제 한번 안 일으키고 산 저한테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라는 오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애들 엄마라 완전히 소식을 끊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하고 아주 미치겠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선을 넘어도 한참 넘더군요. 제 아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제 친구 경수가 알아주는 남봉꾼이었는데 제 친구랑도 붙어 먹은 적 있을 거라는 소문을 제 지인한테 흘린 거예요. 듣다 너무 황당해 제게 연락한 지인 덕분에 그걸 알았죠. 확실히 전처가 낸 소문이라는 것도 확인했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 사람 고소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어디 감히 말 같지도 않은. 애들 엄마라고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도 해줬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저는 친구와 아내를 시켜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 소식에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더군요. 미쳤어? 감히 누가 누굴 고소해? 감히? 당신이 뭔데 감이야? 당신이야말로 감히 누구한테 그딴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 당신 법무서운 줄 몰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경수는 수십 년을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그냥 한 소리지.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와전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고소를 해? 고소할 일도 셌다. 당장 취하해, 당장. 못하겠다면 그러면 집사람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 당신 진짜 왜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할 소리야. 사람이 왜 그렇게 추잡스럽냐. 넌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왜 하냐고. 힘들어 그랬어. 이혼해서 살다 보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란 거 알았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도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 분명히 안 한다고 했고 노력도 했어. 그거 싫다고 하면서 당장의 자유와 돈에 미쳐서 이혼해달라고 고집부린 거 당신이야. 내가 당신 큰 교훈 얻으라고 이혼해준 줄 알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이제 사람 붙들고 미치게 해? 어떻게 30년을 산 부부가 그렇게 한순간에 남이 돼? 당신이 매정하다는 생각은 안 해? 원래 부부가 그래. 님이 됐다가도 한순간에 남이 되는 게 부부라고. 미련 떨지 말고 사과할 거 아니면 돌아가. 경수도 집사람도 당신 사과 없으면 취할 생각 없댔으니까. 그래도 저는 아내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나가도 법정 다툼은 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사과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파트까지 팔아 나눠준 재산이 다 어딜 갔나 했더니 아는 사람한테 코인을 추천받아 이상한 코인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돈은 다 날렸고 대출까지 받은 탓에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빼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고소장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당장에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손을 벌렸다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난처하더군요. 그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원룸 보증금 정도는 해줘요. 애들 엄마 숨통을 튀어나야 애들도 살죠. 보증금씩이나? 한 달치 월세도 감지독지인데 무슨 보증금씩이나? 결국 애들 지갑에서 나갈 돈이에요. 당신도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해야 나중에 미련도 없고 할 만큼 했다 싶어 외면하기도 쉬운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전철을 무작정 외면하면 분명 애들한테 불똥이 튈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이혼한 부모가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남는 건 아이들에게도 안 좋다고요. 지방이라 보증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전처에게 원룸 보증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단단히 일렀죠.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엄마한테 큰돈 쓰지 말라고요. 전처에게도 으름장을 놓았어요. 당신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집사람이 애들 생각해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지. 원룸 보증금, 한 달치 월세, 그게 딱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아량이야. 잔말 말고 일자리 구해서 일해. 당신 입고 입에 들어가는 거 스스로 챙겨서 살라고. 알겠어? 전처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더군요. 궁지에 몰리자 이제 좀 정신이 드는지 제 아내와 친구에게도 따로 연락해 사과하고요. 딸에게 들으니 아내가 얼마 전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둘이 집세와 생활비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영 끊고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초강수를 두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나마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한 자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대로 후회하고 깨달았다면 애들한테 손 벌리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